자, 미국의 주요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5만 4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새로운 관세 정책이 도입된 후에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사라져버린 일자리 수예요. 정책의 목표가 원래 이 분야를 보호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역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좀 더 넓게 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인 4.4%까지 올랐고요. 공장 생산량은 무려 9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그냥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딱 봐도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제조업은 미국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한 축인데 이 축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경제 전체가 무너지지 않은 걸까요? 이건 분명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네, 바로 이 현상을 경제적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분명히 위험하다는 경고 등이 깜빡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심지어 긍정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이면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모순의 핵심이 바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부정적인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2025년 2분기와 3분기 미국의 전체 GDP는 놀랍게도 성장을 했습니다.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거죠. 네, 이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조업의 침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미국 경제의 균형추를 맞추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장의 엔진,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준 부정적인 충격을 완전히 덮어버린 아주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답은 바로 상쇄 성장, 영어로는 offset growth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용어 하나가 지금의 이 현상을 딱 설명해 줍니다. 상쇄 성장이 뭐냐면요. 경제의 한쪽 분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AI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쪽, 즉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그냥 없애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쪽에서 손해본 걸 다른 쪽에서 벌어서 메우고도 남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성장 엔진이 구체적으로 뭐였냐? 바로 AI 투자 붐이었습니다.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이건 관세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미국 제조업의 부진을 상쇄하고 경제 전체를 그냥 끌어올려버린 겁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또 다른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먼저 2025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관세로 벌어들인 총 수입 1,950억 달러입니다. 언뜻 보면 꽤 큰 금액처럼 보이죠. 하지만 말이죠. 같은 기간에 미국 시민들이 낸 개인소득세 총액은 얼마였을까요? 자그마치 2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두 숫자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1,950억 달러 대 2조 4천억 달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격차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관세로 걷어들인 돈은 개인소득세 총액의 8%도 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문제인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가 지표가 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약 3%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높긴 하지만 높은 관세를 생각하면 폭등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수준이죠. 아니, 근데 왜일까요? 수입품에 그렇게 높은 관세를 매겼는데 왜 소비자 물가는 생각만큼 폭등하지 않은 걸까요? 여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재고 완충, 영어로는 인벤토리 버퍼 효과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관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쌀 때 재고를 잔뜩 확보해 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저렴한 재고를 먼저 시장에 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재고가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가격 인상의 충격이 소비자에게 아직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5년 초에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두기 시작했고요. 2025년 내내 그 완충 재고를 사용하면서 가격 인상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이 방패막, 즉 완충 재고는 2026년 초가 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이 재고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지고 관세의 완전한 충격이 그대로 시장에 전해졌을 때 과연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